자, 1단원 내용이 2, 3, 4, 5단원이 전부 다 사회현상이거든. 뭐 사회 불평등이라든가 뭐 사회화라든가 뭐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걸 쭉 문화 현상, 뭐 문화 상대주의, 문화 이해 태도 이런 걸 쭉 볼 건데 거기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배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관점할 때 기가일상 계속 나온다 그랬지. 여기도 나올 거예요. 2단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 배우는데 문화 파트만 한 단원이고 나머지는 다 사회 파트다. 사회 문화 현상인데 사회과학 연구 분야가 좀 더 큰 겁니다. 문화인류학보다는.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부터 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회 현상이 사회 구조라는 단어예요. 사회 구조. 자, 구조는 틀이라는 용어로 이해하면 된다. 틀이 똑같아요. 틀 딱 할 때 그 틀입니다. 그 틀이라는 게 요 형태의 구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있는지 짜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라고요. 구조라는 게 건축학 용어로는 이 건축 요소로 짜여진 틀을 얘기한답니다. 여기는 기둥이 짜여져 있고 여기는 천장이 올리고 여기는 창문이 있고 이런 게 건축 구조야. 구조. 그래서 가족 구조 같은 거는 그런 건축 구조처럼 가족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가족 구성원의 일정한 관계의 틀이. 그래서 몽골의 게르 같은 거 천막집입니다. 이동생활하니까 유목생활하니까 천막 잠깐 쉽게 쳤다가 다시 걷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옥 구조가 이루어진다. 여기는 방이 일일이 막 방 뭐 문 넣고 방 짜고 뭐 이렇게 하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모두가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와집 같은 경우는 안채, 사랑채 등 개인관이 있는 거지. 반대로 우리는 계속 쭉 정주 생활을 하니까 집 만들어 놓으니까 구분되는 게 조금 더 게르보다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그러면 개인 공간이 모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가옥 구조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회 구조가 달라지면서 사회 구성원도 영향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이 사회 구조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이거다. 개인 집단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구조화된 행동을 만든다는 게 사회 구조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에 올 때 정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뭐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너네가 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갈 때 여기 정문이 있는 거지. 그러면 바로 가는 거는 사실은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바로 담을 넘어가지고 교실로 들어가면은 훨씬 빠르단 말이야. 근데 왜 맨날 담을 넘거나 창문을 부수지 않고 정문으로 삥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들어가는 거지?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너네 행동을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조종하고 있는 거죠. 사회 구조. 창문을 깨고 넘어올 수도 있는데 밧줄 타고 너는 굳이 문으로 들어왔잖아. 벽을 부수지 않고 들어왔잖아. 왜? 학원 구조가 너네를 이렇게 강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회 구조의 역할입니다. 왜? 신체 능력이 부족한 거를 강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너 신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넌 창문을 부수고 넘어올 수 없어. 벽을 부수고 넘어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너네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은 행동, 구조화된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이 사회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틀이 짜여지는 거잖아. 어떤 방식으로 틀이 짜여지는지를 봅시다.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상호작용은 서로 주고받고 협동, 경쟁, 갈등 이런 걸 전부 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요. 나는 너네를 계속 가르치고 너네는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수업을 듣고 하다 보면 나는 강사가 되고 너는 학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모여서 학원이라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시간표가 딱 짜여지고 여기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안 되면은 너네가 미리 공부를 안 하면 나와서 빽빽이를 해야 되고 구조화된 행동을 강요하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사회 구조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사회 구조의 특징 뭐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 저희 그 통합사회 파트에서도 인권의 특징 4가지 뭐 이런 거 하잖아. 천부성, 뭐 항구성, 뭐 불가침성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사회 구조 특징 4가지 나오는데 안 어려요. 여기도 하나 뭐 틀린 거 고르시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4가지 기능이 있는데 먼저 적으세요. 일단 지속성, 안전성, 안정성, 강제성, 변동성 이런 거 있거든. 제가 집에서 암기법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안 들어가는 친구들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 넣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주문자 이런 것도 있고 발음 유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1950, 1592년에 1호부두 사람이냐 뭐 이런 거 이순신 장군이 1호부두 사람이냐 해서 1592년 뭐 이런 거 막 만들고
두문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체계 분류 막 이런 식으로 짜여도 좀 암기가 좀 잘 되거든. 뭔 느낌이냐면 우리 몸의 신체 부위를 막 하는데 그냥 막 나열해서 손톱, 발톱, 다리, 뭐 눈, 코, 막 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외우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에는 눈, 코, 입, 귀가 있고, 팔에는 손가락, 발, 뭐 손등 뭐 이런 게 있고, 다리에는 정강이, 뭐 허벅지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체계화해서 외우면 좀 외우기 쉬워. 그리고 약간 그라데이션 암기법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쭉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체계 분류법이고 다른데 뭐 그라데이션 암기법이라 가지고 뭔가 커지거나 뭔가 작아지거나 뭔가 시간이 흐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외우도 조금 암기가 잘 돼요.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써가지고 뭐 이렇게 암기하는 걸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좀 체계화시킨 축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굳이 좀 개념을 시간, 공간, 사회, 개인 이런 느낌으로 내가 적당히 배치를 한 거야. 그래야 외우기 쉬우니까. 시간적으로는 시간 공간은 그나마 잘 외워지잖아요. 시간 공간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시간적으로 쭉 오래 간다, 지속적이다. 공간적으로는 한 공간에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외우고. 그다음에 사회가 무언가를 개인한테 시키는 거야. 여기 사회라는 거는. 그래서 사회가 개인한테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여기는 개인인데 개인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사회만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강제력은 사회 쪽이 훨씬 더 강하긴 한데 개인도 영향을 미쳐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됐죠? 이런 개념으로 4개를 외웁니다. 이거는 외우고 간다. 5초, 10초 줄게요. 10초. 민건이 시킬 겁니다. 그냥 시킬 겁니다. 10초 외우세요. 4개. 특징 4개 뭐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부를 거냐면 내가 구성원의 안전적 사회관계를 유지해 줍니다 라고 하면 너가 안정성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10초. 자, 4가지 사회 구조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야? 홍제 뭐야? 4가지 특징이 뭐야? 예? 지속. 지속성 또 안정성 또 사회가 우리한테 뭐 한다?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도 뭘 할 수 있다? 변동성을 가진다고. 그러면 다시 민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구속 가능하다. 사회 구조의 무슨 특징이야? 강제성이고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된다. 뭐예요? 비교적 오랫동안 간다고 지속 시킨다고 그래도 있고 멍때리고 외부 접촉 시대 변화를 통해서 변동될 수 있다. 변동 가능하다. 변동성이겠지.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안 어렵다. 근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너네가 이게 그거구나 하고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은 다 암기다. 기본은 암기가 돼야 기본이 안 갖춰진 상태로 문제를 못 풀겠죠. 문제를 풀 자격을 갖추십시오. 자, 기능인데 그러면 안전성 때문에 우리는 지속성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쭉 이어지잖아. 학원이 내일 당장 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구조란 건 되게 견고한 틀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현상보다는 사회 현상보다는 견고하게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져. 그래서 당장 학원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조금 줄다가 수입이 끊기고 적정하다고 전기가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학원이 망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너네가 내일도 학원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생활이니까. 그지? 그리고 구성원의 안정적 사회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예측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전성이다. 예측 가능하다. 왜냐면 우리가 구조화된 행동을 하거든. 사회가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2시 45분이 되면은 애들이 다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예측 가능하게. 타인의 사회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여기 좀 우리가 너네가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잖아. 문을 부수고 못 들어왔잖아요. 창문을 넘어서 못 들어오고. 개인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꼭 뭐 인간만 그런 건 아니고 시대 환경이라든가 뭐 외부 환경, 다른 나라로 들어봤던 뭐 문화 전례 뭐 이런 것도 다 사회 환경이야. 혹은 시간이 변해가지고 뭐 새로운 발명이 일어났다. 그런 것도 다 사회 변화예요. 그런 것로부터 이어질 수도 있고 개인도 뭐 투쟁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사회 구조를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개인도 사회 구조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변동성 사례로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과거에 교육이라는 거는 특권 계층만 봤던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화 시대에는 농업사
산업화 관련해서는 농업사에서는 어떤 그 사상이 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구조였냐면 집단주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통용됐잖아. 혼자 뭐 개인 생활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 이런 게 중시되는 가치였지. 산업사회가 되면서 조금 더 개인주의가 늘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 구조도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지. 실체 그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인데 결국은 그 앞에서 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거시적 관점을 사회 실제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을 사회 명목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사회 명목론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거시적 미시적 할 때 사회는 이름만 존재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야. 그냥 허울뿐인 개념인 거고 개인들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좀 약하게 보는 입장인 거죠. 사회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에스파가 중요한 거지 윈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반대로 바꿔서 미안하다. 반대로 바꿔야 되죠. 여기는 명목이기 때문에 사회는 명목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스파가 있어야 맞네 미안하다 맞습니다 정신이 없네. 윈터가 있어야 윈터가 중요한 거죠. 윈터가 있어야 에스파가 있는 거죠. 윈터는 그래서 윈터가 잘나서 에스파가 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에스파를 나가더라도 윈터는 혼자서 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 같은 경우는 에스파가 있어야 윈터가 있기 때문에 윈터가 잘 나갈 수 있는 거는 에스파란 그룹 안에서 다른 멤버들하고 시너지도 있고 그 컨셉이 잘 맞고 이래가지고 얘가 잘 나가는 거지. 이제 에스파를 나가면 이제 듣보잡 되겠죠. 그런 개념인 거지. 자, 사회라는 거는 이제 사회 명목론이니까 이름만 존재합니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반대로 실제론에서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실제하는 거죠. 혹은 외제한다라는 단어도 나올 건데 같은 말이죠. 바깥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 실제로 있다. 외제한다 혹은 실제한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했지만 사회는 개인의 단순 총합에 불과합니다. 10번에는 단순 총합. 그래서 이 시그마 알죠, 여러분? 이거 배웠죠? 그래서 사익의 총합이 그냥 공익이라는 거는 사익의 총합에 불과한 거고 거기서 1도 더한 게 없는 거죠. 민족성이라는 것도 개별 민족들의 민족 개개인의 개성을 총합한 게 그냥 민족성이 되는 거야. 여기도 추가로 뭔가 이들만의 더불어 뭐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뭐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회 실제론 같은 경우는 개인 합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의 실체인 거지. 이거 개인 합 그 이상을 지우는 바람에 이게 여기로 가야 된다. 알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파로. 전통, 역사, 맥락 같은 게 개인들 외에 추가로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전통, 역사, 맥락, 문화 이런 게 그 사회를 무언가 개인들과는 다른 무언가로 만드는 개념인 거죠. 명목론 같은 경우는 반평균 같은 거예요. 너네 모든 그냥 단순 총점을 점수를 다 총점한 다음에 그냥 n빵 한 거죠. n분으로 나눈 게 반평균이고 여기는 너네 성적을 다 더한다 그래서 플러스 점수 주는 거 없잖아. 다 똑같이 그냥 단순 합에 불과한 거고. 2018년 독일 월드컵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우리나라 그때 당시 국가대표 선수 몸값이 독일 국가대표가 그때 피파 1위였거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독일 몸값이 2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야 되는 건데 명목론으로 따지면 실제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선수들의 팀워크, 감독의 전략 전술,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 선수들의 개별 몸 상태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독일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지. 개개인별로는 우리가 축구를 못해도. 그지? 그래서 여기는 기계론적 세계관이고요. 기계론적 세계관. 여기는 유기체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전에 다 한 얘기죠. 자, 그래서 명목론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인이 중요한 거다.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능동적 자율적 존재가 개인이고 의식, 개성, 사익, 자유 뭐 이런 게 중요 키워드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미시적, 거시적 중에서는 미시적 관점이 개인을 조금 더 강조하는 쪽 입장이 사회 명목론에 갖고 있죠. 반대로 실제로는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니까 사회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서
개인은 사회에 구속되는 수동적 종속적 존재고 집단, 공익, 통제, 구조 뭐 이런 걸 중시하는 입장일 거야. 당연히 거시적 관점이겠죠.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 갈등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관점은 사회 명목론은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합니다. 사회 계약설이라고 합니다. 15번은 사회 계약설. 사회는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실체가 없었던 거지. 인간이 계약하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서는 사회라는 게 사회 유기체설. 살아있는 고양이 같은 거란 얘기였죠. 사회 계약이에요. 계약. 사회 계약. 계약을 맺어서 만들었다. 여의 계약입니다. 계약설. 여기는 사회 유기체설. 사회가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죠. 궤포 같은 거. 그래서 여기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인 거고 여기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인 거죠. 한계는 사회 명목론은 개인을 너무 중시하니까 뭘로 흐를 수 있어? 사회 전체 이익을 경시해서 이기주의나 극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고, 사회 명목론은 너무 집단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개인을 무시해서 개인 희생을 정당화하거나 집단 이기주의,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겠죠. 또 당연한 얘기고 내용 안 어렵습니다. 여기는 구조랑 실제로 명목론을 한번 봅시다. 한번만 더. 주영이. 구조 봅니다. 71번에 사회 구조. 자, 공무원 사회는 문서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과 처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도 해당 업무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회 구조의 특징 중 안정성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요. 뭔 거 같아? 4개 바꿨잖아 아까. 4개를 다시 외워보세요 주영아. 지속성 또 아니요. 안정성 또 강제. 강제성 또 변동성 4개다. 근데 여기서 먹은 것 같아. 구성원이 바뀌어도 해당 업무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대. 지속성이겠지. 지속성. 그래서 X입니다. 짠. 안정성은 주로 예측 가능성 이런 게 나온다 그랬어. 예측 가능성. 그게 사실은 공간이랑 크게 뭐 관련은 없긴 한데 그냥 시간 공간 이런 식으로 내가 때려 넣은 겁니다. 너네 외우기 쉬우라고. 다음 아라마. 자,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의 행동, 가치 등이 변화해도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야. 변동성이 있지. 그래서 뭐 지속적이기 때문에 뭐 조금씩 내용이 잘 변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지속적이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변할 거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변동성이 있지. 다음 나모야. 자, 실제론. 실제론은 사회계약설의 그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실제론. 아니지. 유기체설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지. 사회계약론은 명목론인 거죠. 우리가 계약해서 이름뿐이 존재로 만든 거지. X. 정준이 74번. 실제로에서는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꼭 도덕적이지 않다고 봅니까? 맞을까? 맞다. 왜 맞겠니? 설명해봐. 이게 왜 맞는지. 맞거든요. 왜 맞습니까? 그렇지. 집단 전체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 합 그 이상이잖아. 이게 사실은 니부어 사상인데 도덕적 개인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개인들끼리 모였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비도덕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체론 입장이에요. 사회 그 유기체론 입장인 거고. 다음 75번 서윤아. 자, 실제론에서는 개개인의 실천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지. 여기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야. 개개인만으로 한계가 있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뭐 사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거고. 홍제. 자, 실제로에서는 출산율 하락을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봅니까? 예. 맞니? 맞아요. 이거 뭐냐면 출산을 하고 말고 자체는 개인적인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야? 사회 분위기, 뭐 사회 현상, 그 육아 제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얘기인 거죠. 산업 사회에서는 여성의 그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남녀 평등, 가치관 확산 이런 거 하면서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하락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본다고. 실제로에서는 이 사회 구조가 개인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향 이런 거니까 사회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명문론 같은 경우는 출산율 하락은 그냥 개개인의 선택 이런 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옳은 선택입니다. 민건아.
77번 실제로는 조선시대 양성평등을 주장한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입니까? 아니지 반대겠죠. 실제로는 사회가 뭔가 구조가 개인한테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건 사회 구조랑 좀 어긋나는 거잖아. 당연히 명목론적 입장일 겁니다. X를 보고 78번 정준이 미안하다. 명목론에서는 민족의식, 공동체의 사회적 분위기를 중시합니까? 명목론에서 아니지 여기는 명목론은 이런 거 되게 좀 경시하는 쪽이에요 오히려. 다음 예거나 명목론에서는 개인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의 출신, 학교, 직업으로 상대를 판단한다고 봅니까? 아니요. 아니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명목론은 개인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 나오는 배우자, 출신, 학교, 직업 같은 건 뭐야? 사회적 가치들이죠. 이해가니?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는 실제론에서 그런 가치들을 중시할 거고. X고요. 80번 명목론에서는 채원아 명목론에서는 학원의 고유한 전통과 학원의 지도 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결정된다고 봅니까? 라고 명목론이니까 아니라고 보는 거지. 명목론은 학원이라는 거는 허상에 불과하고 우리들이 노력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죠? 81번 시연아 명목론에서는 한 사회의 자살률은 그 사회의 결속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맞니? 여기는 명목론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자살률은 그 사회의 결속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건 실제론 입장이겠죠. 그 사회가 끈끈할수록 자살률이 낮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명목론에서는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X. 이런 느낌으로 시험이 나올 겁니다. 다음 사회화로 넘어갑니다. 문제를 좀 풀고 갈까? 잠깐 풀고 가자. 원리들 펼쳐서 몇 개만 풀어보고 갈까? 사회화. 자, 사회화인데요. 용어가 사회화다. 사회화. 일반적으로는 교육하고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게 사회화야. 네, 회사에서도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게 사회화거든요. 그러면 너네가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 뭐 적응하는 것도 사회화고, 학원에 와서 학원 뭐 시간표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학원 담임쌤한테 뭐 이렇게 뭐 질문하고 지각할 때는 담당쌤께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사회화라고. 그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언가. 일반적으로는 교육하고 좀 유사한 의미로 쓰여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through 알죠? through. 영어는 오히려 너네가 더 친숙해서. 통할청자 쓰면 모르잖아 너네. 그죠? 자, 한 사회의 사회생활 양식, 가치, 지식 등을 학습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연애도 사회화되는 개념이 뭐야? 모를 거 아니야 너네. 모르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 배워가는 거지. 사랑의 기술. 생균에 나오잖아.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로. 그래서 연애 혹은 대학생활도 처음에 모르잖아. OT 가가지고 대학생활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도서관은 여기고, 도서 대출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책 대출 뭐 학생증 내고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빌릴 수 있다, 이런 거 다 배우는 것도 사회화라고. 자,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평생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경험합니다. 사회화라는 거는. 그리고 사회화는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못하면 벌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보상 제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거잖아. 그 사회가 요구하는 너희의 행동이 있어. 그걸 했을 때 보상을 해줄 거고, 그걸 어겼을 때 제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암기를 안 했을 때 남아서 빽빽이를 쓰고 가야 되는 거죠. 조련 그거랑 비슷해.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든다는 거라니까. 군대에서 뭐 상명하복 이런 거 해도 위계질서 이런 거 해도 단학가로 끝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뭐 아니에요 하면 처맞겠죠. 그러면 제재. 이 사회화의 종류인데, 첫 번째로 이 일반적인 사회화에 대한 내용이고, 재사회화라는 게 있거든요. 재사회화. 다시 사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회에서 사회화가 됐을 거 아니야. 유치원에서 사회화가 됐는데 초등학교에 갔어. 뭐 초등학교는 뭐 이렇게 과목별로 선생님이 고등학교는 막 과목별로 담당쌤이 다르잖아. 초등학교까지는 막 모든 선생님들이 다 담임쌤이 다 가르치고 하는데, 음악이랑 뭐 체육 정도만 따로 쌤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시간표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심시간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저녁 시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짜여 있는 시간표도 다르고 뭐 그런 걸 다 습득하는 게 다시 습득해야 되는 걸 재사하는 거지. 탈북미 적응 교육 원래는 북한 사회에서 수령 동지라고 있었는데 내려와서는 이제 대통령 각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탈북민 적응 교육. 스마트폰 안에 피처폰 쓰다가 요새는 뭐 없겠지만 스마트폰을 뭐 아니면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꿨어. 그러면 아이폰 기능 같은 거 뭐 어디 들어가서 뭐 다운받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다 재사회화라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 대신에 다시 무언가 다른 사회의 혹은 다른 공동체의 규범 같은 거를 재학습하는 걸 얘기한다. 재사회화. 그리고 얘기사회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기사회화. 밑에 설명이 나오죠. 얘기, 미리 기약한다, 기대한다라는 뜻이고 예비랑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내가 하기 전에 미리 하는 사회화예요. 현재는 속하지 않은 상태지만 미래에 속할 혹은 속하고 싶은 집단 지위에 적응할 목적으로 미리 하는 사회화야. 그래서 신입생 아니죠. 아직 내가 입학 안 했단 말이야. 대학교 입학 대학생이 아닌데 예비 대학생인 거죠. 그래서 미리 개강 OT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도서관 뭐 이렇게 책 빌리는 거 배우고 뭐 술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우리 문화야 이런 거지.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신분 전환 교육이라는 걸 봤거든. 신분 전환 교육입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이죠. 그것도 신병훈련소에서 받는 교육도 미리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적응할 목적으로 받는 교육인 거잖아. 또 얘기사회한 거지. 자, 근데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 고2가 듣는 입시 설명에는 사회할까 얘기사회할까? OX를 지워야 되는데 얘기사회할까요? 사회할까요? 얘기사회. 얘기사회야겠죠. 고3이 듣는 입시 설명에는 사회야 얘기사회야? 얘기사회. 사회화야. 왜냐면 입시 설명회잖아. 입시 준비를 한 너네죠. 입시 설명회라는 거는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뭐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교 모집 요강이 뭐고 이런 게 입시 설명회잖아. 너네가 지금 입시 전선에 있는 중인 거죠. 고2는 아직 입시 전선에서 아직 한 발짝 가기 전인 거니까 미리 입시라는 게 뭔지를 미리 체험하는 거니까 거기는 얘기사회한 거고 너네는 당사자잖아. 입시 당사자라고 오래 당사자니까 그냥 사회합니다. 너네는 이제 입시생이 된 거야. 이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죠. 신분 상승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고3 넘어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얘기사회하고 고2니까 두 번째는 고3이니까 일반 사회화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얘기사회화는 소속 집단에서는 일탈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어떤 거냐면 이직할 직장의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하는 칼퇴 이런 겁니다. 물론 안 좋게 보겠죠 당연히 칼퇴하면. 그리고 둘 다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얘기사회랑 재사회화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겹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신병훈련소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신병훈련소는 군인이 되기 위한 얘기사회화야. 근데 예비 군인으로서 사회화되고 있는 중인 거야. 민간인에서 예비 군인으로 재사회화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러니까 훈련생으로 재사회화되는 겁니다. 아직 이제 그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신병이 아니라 훈련생으로서는 그냥 사회화가 새로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아이돌 연습생이잖아. 아이돌은 그냥 사회화인데 아이돌 연습생은 아이돌이 되기 위한 얘기 사회화인 거지. 아직 아이돌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연습생으로는 원래 민간이라고 그것도 되게 많이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연습생으로 재사회화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두 가지 같이 있다. 아이돌로서의 얘기사회화 플러스 연습생으로서의 재사회화인 거지. 마지막으로 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원래 옛날 교육과정에서 나오는데 오답선지 정도로 잘 안 나오긴 한데 나올 수도 있다. 들어봤나?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문화 재사회화 되기 위해서 이전 사회화된 내용을 벗어나는 사회화예요. 탈사회화는. 그래서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기에 이미 배웠던 걸 버리는 행위입니다. 군대 전역한 지 한 달 됐어. 교수님이 누구누구 뭐 얘기 뭐 나모야 했을 때 얘 이병김 남호 이렇게 하면은 탈사회화가 덜 된 겁니다. 아직 탈사회화 중인 거죠. 이해가지? 참고로 말하도록 탈사회화 잘 안 나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가이상 나왔죠. 기가이상. 그래서 기능으로 해서 사회화를 뭘로 본다 그랬어? 우리가 저 앞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행위.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역할도 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도 한다. 근데 갈등론에서는 뭐 유지? 기득권 유지에 기득권층 유지에 기득권 권력 유지라고 있다. 기득권 권력 유지에 기여합니다. 기득권 사상을 전파하고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거울 삼아서 자아관념을 형성해 나가는 개념으로 봐요. 자아관념을 생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거울 자아 이론이었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를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그게 사회화다. 그래서 내가 너네를 학생으로 대우하고 너네에게 학생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학생으로서 사회화되고 있는 중인 거죠. 숙제를 해오고 지각하지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사회화 되도록 하십시오. 넘어갑니다. 사회화 내용 짧게 읽으면 안 어려우니까. 예거나 얘기 사회화란 82번에 얘기 사회화란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 가치 지식들을 학습하는 사회화를 말합니까? 아니요. 아니지 이건 뭐야? 그냥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거는 재사회화다. 아하. 사회 변화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재사회화인 거예요. 원래 사회화가 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사회 변화했으니까 여기 새로 적응해야지. 내가 이전 학교에 있다가 다른 학원에 있다가 제1학원으로 왔으면 제1학원 규칙에 따라야죠. 다른 쌤 수업 듣다가 제 쌤 수업 들으러 왔으면 제 쌤 규칙 따라야죠. 여기 재사회화. 다음 나무 재사회화란 장래에 속한 집단에서 필요한 행동 양식을 미리 배우고 준비하는 사회화 뭐예요? 얘기 사회화 좀 되겠습니다. 얘기 사회에 대한 표현이고 아직 안 나왔는데 1차적 사회화, 2차적 사회화. 1차적 사회화는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걸 1차적 사회화라 그래. 2차적 사회화는 조금 고등 내용 배우는 거 2차적 사회화라고 합니다. 조금 뒤에 나온 내용인데. 채원아 3번 일반적 재사회화에서는 1차적 사회화가 일어날까요? 1차적 사회화는 그냥 언어, 자아, 뒤에 나온다. 뒤에 사회화 기간 파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앞에 나왔어요. 1차적 사회화는 진짜 기본적인 거. 언어, 상호작용 능력, 예의 범절 이런 거거든요. 지금 배우는 건 다 2차적 사회화야. 고등 지식 배우는 거잖아. 그지? 모국어는 1차적 사회화고 외국어는 2차적 사회화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 재사회화에서는 1차적 사회화가 일어나겠니? 아니죠. 재사회화는 일반적으로 2차적 사회화가 일어납니다. X. 왜? 다른 언어 배우는 거 1차적 사회화 아니에요? 재사회화잖아. 한국어가 1차적 사회화. 그거는 그냥 사회화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처음으로 하는 사회화니까. 네. 근데 네가 뭐 외국으로 갈 거야. 외국으로 갈 거라서 미리 외국어 공부를 해. 그런 게 재사회. 외국에 가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건 재사회화인 거지. 그건 2차적 사회화죠. 왜냐하면은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는 고등 기능이거든. 1차적 사회화는 1차적 사회화는 진짜 기초적이에요. 영유아기 때 배우는 게 1차적 사회화예요. 해당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자, 신병훈련소에서 정준아, 신병훈련소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재사회화는 아니지만 얘기사회화에 해당됩니까? 아니지.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 훈련병으로 재사회화 되는 동시에 신병으로서 얘기사회화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X입니다. 달리라는 표현을 항상 주의 깊게 보십시오. 찌우 86번. 자, 일반적으로 재사회와 얘기사회는 동시에 나타나기 힘듭니까? 아니죠. 위랑 똑같은 얘기다. X고요. 하나 더 하십시오. 사회화란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지식, 가치,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맞니?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제4회화인데 제4회화? 선지가 똑같은 거 겹치는 거 같은데. 88번 민건항. 자,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달리 사회화를 통해 자아 정체성 및 소속감이 형성된다고 봅니까? 맞을까? 이거는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다 공통이다. 사회화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 및 소속감이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여기 배우면서 제1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제1학원 학생이라는 소속감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뭐 무슨 학교에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그 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이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있습니다. 달리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기간상 다 공통인 거예요. X. 넘어가고. 아직까지는 쉽다. 기본적이래요. 기본적이래요. 그러니까 사회화 기간은 사회화를 시켜주는 용도로 만들어진 사회 조직을 사회 기관이라 그래. 두 가지 분류에 따라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회화 내용에 따라 뭘 가르쳐 주는지,
1차적 사회화 기간이 있고 1차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간인 거죠. 그 다음에 조금 고등 내용을 가르친다 그랬어. 2차적 사회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목적에 따라서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거를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 그러고 한 번에, 그리고 사회화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데 사회화 목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을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그리고 이거는 분류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1차적, 2차적 더하면 모든 사회 집단이고 공식, 비공식 더하면 모든 사회 집단이에요. 당연히.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사회학 내용에 따라 1차적이랑 2차적으로 나눈다고 했죠. 시기는 주로 1차적 사회 기간은 영유아기나 초기 아동기 때 해당하는데 기본적인 거 내용 배운다고 그랬다. 늘 5분 있다 합시다. 오이씨, 왜 이렇게 빨리 가네.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시간. 좀만 힘냅시다. 힘내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쉬운 거 나와있죠. 1차적 기간은 원초적 사회화 기간이라고도 하고 개 쉬운 거 가르쳐주는 게 1차적 사회화 기간이에요. 개 쉬운 거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상호작용법, 언어, 자아, 정체성, 인성 기본적인 내용 가르칩니다. 기본적인 내용 가르치고요. 그에 비해서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최근 어려운 걸 가르쳐줘요. 최근 후기 아동이나 성인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전문적 가치 규범, 똑같은 가치나 규범인데 전문적 가치나 전문적 규범 등을 배우는 고차원적 내용을 배우는 사회화예요. 2차적 사회화라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같은 경우는 원초적 사회화라고도 부르고 2차적 사회화는 1차적 사회화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그래서 모국어를 가르치는 영유아 유치원, 이거는 한국어 가르치는 거니까 처음으로 사회화하는 거지. 이런 게 1차적 사회화고, 그다음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영어 유치원, 이런 건 외국어잖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2차적 사회화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1차적 사회화는 전인격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전인격적, 이게 완전할 전자를 씁니다. 모든 인격적 관계란 뜻이야. 다른 목적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인 관계입니다. 정서적 관계예요. 지금 우리는 선생님 2차적 관계죠. 2차적 관계잖아 지금. 우리가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나는 너네를 왜 만나고 너는 나를 왜 만납니까? 너네는 성적인 목적으로 나를 사용하는 거고 나는 돈벌이 수단으로 너를 이용하는 거고. 그죠? 2차적이야. 고등 지식 가르치고 있는 2차적 사회화 중인데, 여기는 수단적. 그래서 수단적 관계인 경우가 많고 형식적 관계인 경우가 많고 2차적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도시화 특징에 나오죠. 도시화 특징. 도시성. 2차적인 관계. 전인격적으로 약간 엄마와 나랑. 약간 그런 거야. 정서적 관계예요.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인 관계인 거지. 전인격. 인격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 다 2차적 관계도 뭐야? 다음. 대표적인 가족 공동 1차적 기관 예시가 1차적 사회 기관 예시가 가또지라고 앞으로 줄여서 부를 겁니다. 가족, 또래 집단, 가족, 또래 집단, 지역 사회인데 그냥 일반적인 지역 사회가 아니고, 옛날 우리 뭐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막 둘러 앉아가지고 뭐 누가 그랬더라 뭐 하루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고스톱 치고 막 그런 관계 있잖아. 그래서 이웃 점심까지 뭐 먹었는지 알 정도로, 이웃 손자가 뭐 오줌을 싸가지고 막 그런 거까지 다 아는 그 정도 관계여야 지역 사회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개념에서는. 시시콜콜 알고, 그냥 여기는 우리는 사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는 여기 이제 내 신림동 사는데 2년 넘었거든 산지. 근데 그 옆집 구성원을 몰라요 제대로. 왜냐면 난 10시에 맨날 출근하고 밤 10시 넘어서 퇴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들 잘 때 들어갔다가 남들 일어나서 출근하고 나면 내가 일어나서 출근하기 때문에 별로 볼 일이 없는 거지. 이런 거는 지역사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모든 걸 공유하는 그런 사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기는. 가족은 당연히 1차 집단이고, 또래 집단은 이제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 너네가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뭐 회사에 들어가서 동기들끼리는 뭔가 집단 여기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사실 만난 거잖아.
협업 관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래 집단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지.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학교, 회사, 군대, 대중매체, 각도지 빼고는 전부 다 2차적 사회화 모든 기능, 뭔가 이 사회에 다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대표적인 게 학급입니다.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인 기관이에요.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다른 게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사회화가 주목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사회화 그 자체가 주 목적. 대표적인 거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그 민주 시민 양성, 전인적 인격 함양 뭐 이런 거고요. 사교육은 점수 올리기 위해서 요 내용을 그냥 2차적 사회화 가르치고 있는 거고. 학원. 훈련소는 군인으로서 사회화를 위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 연수원은 뭐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연수를 받는 사회화를 위한. 얘네들은 전부 다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나머지는 가르치겠다는 목적은 없어요.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부수적으로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화가 되기도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수적인 사회화가 일어나요. 사회화가 주 목적이 아닌 기관들이고, 그렇다고 사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당연히 오답선지겠죠. 내가 회사에 가가지고 돈 벌러 갔지만 그 사회에서 그 회사에서 그 회사 뭐 규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뭐 관습 관례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생판 모르는 상태로 그 회사에 적응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걸 배우는 것도 당연히 사회화라고.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지. 회사는 돈 벌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회사든 개인, 그 회사에 속한 개인이든 간에.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는 여기 들어간다. 14번 갓도지. 앞으로 줄여 말할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갓도지. 일반적으로 묶여서 항상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슷한 뉘앙스잖아. 그래서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가 교육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인간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고 1차적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교육을 시키려고 가족이 존재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 부모 자식 간의 뭐 그런 가족 형성을 위한 그런 의지로 만난 관계인 거지. 그리고 회사도 대표적인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정부, 군대, 대중매체 마찬가지. 대중매체도 사회화 기능을 많이 수행하죠. 근데 대중매체가 너네들을 교육시키려고 대중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언론도 당연히 그 출판 수입 수입을 통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 수단이 이제 이 정보 전달이고, 정보 전달을 통해서 너네가 사회화를 하기도 한다고요. 여기도 내용이 안 어려서 짧게 갑시다. 예. 사회화 기관인데 89번 아라마 89번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인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기관일까요? 맞니? 아 이거 뭐 얘기하는 건데 인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거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인성 기본적인 거다. 인성 우리가 1차적 사회기관 공식적 사회기관은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공식적 사회관이 고등 기능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인성 형성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공식적 사회기관이랑 인성 형성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 훈련소에서 뭐 인성 형성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인성은 그 인성은 아니다. X입니다. X. 그래서 1차적 사회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갓도지 같은 거지. 90번 채워놔. 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사회화를 시해와 사회화를 담당하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맞니? 전문적 지식과 기능 이거 뭘까? 전문적 지식과 기능 뭐에 대한 설명이야? 2차다 2차. 그래서 비공식적이랑 이것도 관계가 없고 1차적 2차적 묻고 있는 거지. 2차적 사회화 기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X입니다. 찌우 3번 지역사회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까? 지역 맞니? 맞지? 갓도지에 들어가지. 그 다음에 교육이 목적이 아니지.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다. 서윤이 원초적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 뭐예요? 이게 원초적 사회화 기관 1차적 사회화 기관 1차적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보상과 제재를 통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야. 모든 사회화는 전부 다 보상과 제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라는 거잖아.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 벌 줄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가족에서도 손바닥 몇몇 맞고 자랐잖아요. 벌 이렇게 손 들고 자랐잖아. 나 쫓겨나봤죠 한 번씩. 93번 정준이. 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는 계획적, 의도적이지 않은 사회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지, 정반대죠. 공식적, 계획적, 의도적 사회화를 하는 기관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란 말이야. X고.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왔냐? X입니다. 이제 94번 풀어보세요. 1분. 여기서 1차 사회화 기관은 몇 개 하고 번호 다 적고 2차 사회화 기관은 몇 개 하고 다 적으세요. 1분 주겠습니다. 아, 당연히 그 1차랑 공식적이랑 뭐 겹칠 수 있고 뭐 1차랑 비공식이랑 겹칠 수 있는 거야. 앞에 봐도 돼. 그러니까 1차 플러스 2차가 14개, 그다음에 공식 플러스 비공식이 14개가 나오면 됩니다. 둘이 합치면 항상 14개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랬죠. 1차, 2차 합치면 전부 다고, 그다음에 공식, 비공식 합치면 전부 다니까. 그러니까 14개를 여기다가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1차, 2차 이거 합쳐서 14개 분배하고 공식, 비공식 합쳐서 14개 분배하는 거야. 자, 10초. 자, 5, 4, 3, 2, 1. 자, 1차 사회화 집단 몇 개야? 3개야. 갓도지밖에 없어요. 그지? 갓도지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또래 집단, 가족,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요거 5, 6, 12만 적고요. 5, 6, 12만 3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차 사회화 기간이에요. 그럼 14개 중에 3개 뺐으니까 11개겠죠. 나머지 쭉 이렇게 적어보면. 학교는 왜 안 돼요? 학교는 그 뭐 가르쳐 줍니까? 본성 가르칩니까? 모국어 가르칩니까? 학교가? 근데 학교에 또래가 있잖아요. 그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2차적 기능인 거지. 우리가 뭔가 민주 시민 양성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래 집단은 학교에 있는 또래 집단인 거고 학교 그 자체의 목적은 뭐니? 우리 사회에 맞는 그 학생들 뭐 시민들 이런 걸 양성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 너네를 이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고. 근데 또래 집단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학교는 2차적이다. 2차적. 학교가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또래 집단은 1차적이죠. 아. 그래서 갓도지만 거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 몇 개야? 공식적 사회화 기관 여기 뭐 있어요? 교육시키려고 만든 거. 4개. 그치. 네, 학원, 학교, 훈련소, 연수원만 요거 4개만 뭐냐 7, 8, 9, 13만 4개만 공식적 사회기관. 나머지는 전부 다 비공식입니다. 땡땡땡땡 빼면 10개겠죠. 이렇게 요 정도 키워드만 잡아놓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별로 안 힘든 겁니다. 넘어가자. 지휘 역할 여기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 자, 지위라고 하는데 지위의 용어 정의입니다.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예요. 1번이 지위다. 지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누구를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용어야. 나는 제이라건 강사입니다. 너는 뭐 보성여고 학생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지위를 당연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직 미국 대통령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사장이 어디 회사의 사장입니다. 어디 건물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렇죠? 나도 누구의 지금 어디 신림동의 세입자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동생의 형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할 수 있는 소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영어입니다.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고 이 지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 귀속 지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성치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너네가 중1 사회에서 배우긴 했어요. 너무 오래 전이죠. 다 까먹고 올라가겠지만 똑같은 내용은 한번 들어가 있었다. 5년 전에. 귀속지위, 성치지위고 귀속지위는 태어난 순간 결정되는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정인데 태어난 순간 결정되는 지위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고 뭘로 이해하면 더 쉽냐면 피할 수 없는 지위야. 내가 이걸 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없는 지위가 귀속지위입니다. 뭐 청소년 이런 거 청소년이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지? 태어나는 순간 내가 빨리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청소년이 못 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청소년이 되는 걸 피할 수 있나? 내가 자라난다면 무조건 청소년이 되는 거지. 그지? 노인도 그래 마찬가지. 내가 늙으면 그때까지 생존에 있다면 무조건 노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피할 수 없는 지위라서 귀속지위야. 금수저로 태어난다, 귀족으로 태어난다, 남성이다, 노인이다 이런 거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고 내가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부 귀속지위로 봐요. 다음 성치지위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개념이 아니야. 내가 피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한 개념이 성치지위예요. 아내 이런 겁니다. 엄마 이런 거야. 엄마가 귀속지위야, 성치지위야. 성치지위겠지. 내가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면 엄마가 안 되잖아. 그죠? 초등학생 뭐예요? 밑에 나오겠지만 초등학생. 성치지위다. 성치지위. 홈스쿨링 할 수 있거든. 뭐 자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로만 따지면 의무교육인데 전 세계로 따지면은 초등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근데 금수저도 돈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난 거지. 그건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배경 환경 이런 거야. 출신 얘기하는 거 출신. 귀족 같은 개념인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냥 금수저로 표현한 겁니다. 피할 수 그래서 성취지위 같은 경우는 5번에는 피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인위적으로 얻어낸 지위고 아내, 직원, 학생, 군인 알겠죠? 70대 최고령 사원 이런 게 성취지위입니다. 자, 왜 이렇게 구체적이냐면은 70대 최고령 사원 이게 제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밑줄을 줄여서 나왔거든요. 밑에 본다. 자,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이지만 자퇴생 홈스쿨인데 초등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속지위야 성취지위야. 성취지위겠죠. 자, 환자 사형수 등 주의하십시오. 처음에 애들 보면 좀 헷갈려. 환자 사형수는 귀속지위예요, 성취지위예요. 내가 비자발적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성취지위다. 내가 성취해낸 거야, 환자가 되는 거를. 왜냐면 환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뉘앙스 때문에 그래. 한국어랑 좀 여기서 쓰는 맥락이 좀 달라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혹은 피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안 할 수도 있는 걸 한 개념이 성취주의인 거예요.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었잖아. 그리고 뭐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닐지라도 사형수는 성취주의인 거야. 획득한 거죠 내가. 사형수라는 지위를.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얻은 지위일지라도 환자 사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내가 외우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로 구분하는 게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하다고. 너네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성취지위입니다. 환자 사형수. 밑줄에 주의하라.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다. 70대 최고령 사원에서 70대는 귀속지위야, 성취지위야? 70대는 피할 수 없죠. 내가 늙어 죽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냥 무조건 살아남는다면 70대까지 살아남는다면 무조건 70대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귀속주의고 그다음에 최고령 사원은 내가 최고령 사원이 안 될 수 있잖아. 최고령 하기 전에 은퇴하면 되죠. 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성취지위인 개념인 거죠. 여기도 안 어렵습니다. 밑에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역할까지 같이 간다. 지위와 역할이거든요. 단어명이. 역할과 관련해서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이런 단어들이 나와. 이거를 따로따로 보면 안 힘들거든요. 너네 나중에 뭘 볼 거냐면 사회 구조, 사회 집단, 공식적 사회학이란, 비공식적 사회학이란, 1차적 사회학이란, 뭐 2차적 사회학이란, 그다음에 역할 갈등, 지위, 역할 행동 뭐 다 섞어서 나올 거야. 따로따로 보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관련된 개념이 비슷한 뉘앙스로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듣고 외우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건 친구들. 다음 역할이라는 용어입니다. 역할. 역할은 지위에서 파생되는 개념이에요. 특정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인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당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강사라면 응당 그래야지, 학생이라면 응당 숙제를 해와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요것도 역할 행동이야. 너네가 오늘 계기고 다 빽빽이를 쓰고 빽빽이를 쓰라 그랬는데 집에 가고, 이런 것도 역할 행동이라고. 나쁜 역할 행동일 뿐인 거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여튼. 자,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 강사는 가르치는 게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위가 같다면 개인 간 역할의 차이는 없어요. 너네는 학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를 잘 해오고 지각을 하지 않는 게 너네 역할이라고. 너네에게 기대되어지는 행동인 거야. 이게 역할이라는 게. 근데 역할 행동은 실제로 그걸 수행하는 거. 밑에 봅니다. 역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7번. 역할 행동. 7번이 역할 행동이고 똑같은 거 설명한 거라서 역할 행동. 역할 행동이라는 거는 역할에 대해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입니다. 뭐뭐 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둘 다 역할 행동이라고. 자, 지위가 같더라도 개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학생들의 역할인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과 공부를 해오는 학생이 있다고. 근데 그것도 둘 다 역할 행동이고 다른 역할 행동인 거지.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해오는 학생, 조는 학생, 지각하는 학생, 그리고 지각하는 것도 역할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뭐의 기준이 되냐면 평가, 보상, 제재의 기준이 됩니다. 자, 역할과 역할 행동이 일치할 때는 칭찬, 존경, 금전, 보상 뭐 이런 게 줄 거죠. 성과금 이런 거지.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역할은 뭐야? 판매 실적을 많이 올리는 거거든. 실제로 판매 실적을 많이 올리는 역할 행동을 했을 때 성과급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반대로 역할하고 역할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비난, 소외, 처벌 이런 거 받겠죠. 학생인데 뭐 담배 피다 걸리면 당연히 학교에서 뭐 벌점 매기고 뭐 교내 봉사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제재를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뉘앙스인데 밑에 보면, 자, 강사로서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함으로, 역할이죠 이거는. 당연함으로잖아, 당이잖아. 그래서 기대받는 행동. 쌤은 밤새 수업을 준비했고 밤을 새지는 않지만 일단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역할 행동과 실제 수행하는 행동, 이건 실제 수행하는 게 역할 행동인 거고. 그래서 사문을 잘 가르쳐서 박수를 받았다. 그래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인 거죠. 이거는. 자, 보상이라고 해서 꼭 트로피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인정, 격려 이런 거, 박수도 당연히 보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하라고 이제 격려해 주는 개념입니다. 자, 뭘 주의하냐면 이게 밑줄에 항상 주의해라. 사문은 밑줄 내고 저 전에 얘기했죠. 황수개구리가 분포 면적이 확대되는 게 관측된 거는 사회현상이었죠. 분포 면적이 확대된 건 자연현상이지만 여기도 역할에 보상 제재하는 게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 제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연말에 막 배우들이 시상식 하잖아요. 그럼 나무 주연상, 남자 배우 주연상을 딴 배우가, 자, 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라고 해야 돼? 제 역할 행동에 충실했을 뿐인데라고 해야 돼? 역할 행동에 충실했을 뿐이어야 돼. 역할은 기대되는 거고, 맞죠? 실제로 수행한 거랑 다르단 말이야. 역할이 그렇게 주어졌지만 내가 뭐 연기 막 발연기 막 해가지고 다 떠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역할 행동에 충실해서 연기를 잘하고 시청률이 많이 높아지고 작품성을 인정받았을 때 트로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막 보다가 수상실 보다가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하면은 저거는 사회문화적 개념으로는 옳지 않은 개념적 용어다 이러면서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시 우리 우리 오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응을 받을 수 있어. 넘어갑시다. 역할 행동에 충실해서. 나무주연상 맞으려면 사문도 잘. 사문도 잘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너네가 혹시 나무주연상을 타게 된다면 꼭 이런 식으로 멘트를 쳐주십시오. 넘어가고요. 빨리 갔다 오세요. 다음 마지막은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역할 갈등. 역할 갈등. 뜻 그대로인데 한 사람이 두 개의 역할을, 두 개 이상의 역할이죠. 세 개든 네 개든 어쨌든 두 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 복수의 역할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지위랑은 별개다. 1지위,
역할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지위 이 역할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지위가 몇 개든 간에 역할이 2개 이상일 때 그거 그 역할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위도 여러 개일 수 있었죠. 지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지위 갈등이라고 안 해. 역할 갈등, 역할들끼리 기대되는 바끼리 충돌할 때가 이제 역할 갈등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역할 갈등이고. 자, 나는 그럼 무슨 갈등, 역할 갈등을 겪고 있냐면, 강사는 일단 잘 가르치는 게 이제 강사의 기본 조건입니다. 교재 연구 열심히 하고 내용 요약 잘하고 암기법 잘 개발해가지고 수업을 재밌게 이끌면 좋은 강사인 거지. 근데 동시에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딩들은 특히 더 심하거든요. 강사의 역할에 아이 돌보미의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2들은 지식 전달자지만 고1들은 나는 오은영이다. 중딩들은 나는 강영욱이다. 라면서 만난 말이에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여튼 그래서 문제풀이 기술자로서의 강사 역할과 나는 그냥 수업을 잘 진행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자식들을 패가지고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사라는 하나의 지위에 대해서도 나를 조금 더 이제 좀 재밌게 이끌까 분위기 좋게 수업 내용이 충실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이놈들 사람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사원으로서의 역할이 두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건 이 지위 이 역할인데 아버지인 동시에 회사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들 학예에 가야 되는데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회사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 아버지의 역할도 당연히 뭐 똑같이 있을 수 있는데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과 따뜻한 아버지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수 있잖아. 애가 잘못을 했을 때 엄격하게 해야 되냐,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냐, 보다듬어 줘야 되냐, 좀 바르게 이끌어 줘야 되냐 이런 갈등도 다 일지위 이 역할로 갈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걸 전부 다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역할 갈등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지중을 찾아야 됩니다. 세 개. 첫 번째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나오는 역할이 두 개여야 된다. 역할. 지위가 아니라 역할 두 개를 찾아야 돼. 뭐가 어떤 것이 요구받는다가 내 제시문에 나와야 됩니다. 그 두 개의 역할을 일단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역할들끼리 서로 충돌해야 돼. 서로 싸워야 됩니다. 내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선택이 와야 돼. 그래서 잘렸는데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야 됩니다. difficult. 이게 어려울 난이자 썼다가 지워서 그래요. difficult라고 하드라고 적어줍니다. 하드.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또 오타가 많아. 누가 만든 거야?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갈등, 고민이 발생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을 때 그걸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고. 그럼 밑에 뭐가 역할 갈등이 아니냐면 자주 발레로 나오거든. 진로 고민 같은 거는 이것도 어쨌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미래의 가정이거든요. 진로라는 거는 장래 희망이잖아. 장래 희망. 아직 나한테 주어진 지위에서 파생된 개념이 아니라고. 지위는 내가 지금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지위야. 근데 내가 미래에 무언가 되고 싶은 거, 장래 희망.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는 법학과라고 가르쳤거든. 아니구나. 밑에 나오네. 내가 고3 때 내가 철학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고1 때 역사학과를 간다고 했고 고3 때 철학과를 간다고 했는데 내가 역사학과를 갈지 철학과를 갈지는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아니야. 그죠? 진로 자체가 미래의 가정이기 때문에 지위에서 파생되는 역할, 지위를 가진 적이 없어서 거기서 파생되는 역할과도 관련이 없는 거죠. 괜찮지? 진로 고민 같은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고 그리고 타인과의 갈등도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위에서 파생된 역할의 두 가지가 충돌해야 돼. 부모님은 나한테 실제로 내가 어렸을 때는 법학과를 가라고 했거든. 절대 안 간다 그랬지만 법학과를 가. 나는 역사학과 갈 거다. 이것도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거는 아들로서의 역할과 내가 되고 싶은 나로서의 역할 그렇게 충돌의 역할 갈등이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법학과를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런 개념이다. 알았죠? 43페이지. 나무 95번. 그리고 이거 안 적었다. 역할 갈등 아닌 경우 하나 더 있습니다. 미안하다. 배역 적어라. 3번. 배역 적어야 돼요.
역할 갈등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 점 찍고요. 여기다가 배역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내가 백설공주야. 예. 백설공주라서 독사과를 먹어야 되는 역할인 건데 독사과를 먹어야 될지 아니면 내 목숨이 위협에 달렸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아, 진짜 독상화예요? 진짜 독사과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역할에 주어진 말을 내가 그냥 행동하는 거잖아. 그지? 배역은 그 지위에서 파생되는 무언가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고. 배역은 그러면 이제 연극에서의 장발장 이런 거 요런 개념으로 나왔네. 95번입니다. 95번 채원이 연극에서의 주인공이나 장발장과 같은 영화 속 배역은 성취지위이다. OX. 배역은 애초에 지위가 아닙니다. 배역은 영화 배우가 영화 배우가 지위인 거지. 내가 무언가를 소개하잖아. 내가 자주 백설공주 배역을 연기한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모임 나가서 저는 백설공주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죠? 저는 영화 배우입니다. 저는 오페라 가수입니다라고 얘기하지. 그 배역 자체는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의해라. 그리고 배역들 안에서 갈등하는 것도 역할 갈등을 안 칩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나 내 지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X고 배역은 애초에 지위가 아니다. 역할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결정되는 거 맞아? 틀려? 아까 틀려. 역할 행동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결정되는 거야. 역할은 다 뭐 항상 기대되는 바는 열심히 공부하고 뭐 100점 다 맞고 올 1등급 하고 뭐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올 1등급 학생만 상을 받는 거죠. 역할 행동을 어떻게 수행했느냐니까. 다음 97번 국가 간 전쟁,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 갈등 등을 역할 갈등의 사례가 맞나요? 아니지. 타인과의 갈등은 역할 갈등이 아니랬다. 틀렸다. 여기도 1분 주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아이쿠야. 기속지위 성취지위는 쉽잖아. 금방 합니다. 금방. 선생님, 뭐 작년은 엄마가 그 둘째를 낳았을 수도 있고 안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근데 작년은 내가 선택해서 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지위로 넣으십시오. 작년. 여기도 어차피 합치면 기속지위 하면 성취지위이기 때문에 기속지위 혹은 성취지위만 한 다음에 나머지 다 제끼면은 맞겠죠. 자, 5, 4, 3, 2, 1. 기속지위 몇 개예요? 4개. 4개. 그렇지. 나머지가 다 성취지위겠지. 10개가 성취지위입니다. 어떤 게 기속지위야? 1, 2, 5, 8입니다. 남자 내가 선택할 수 없죠. 피할 수 없고 청소년도 피할 수 없고 장녀도 내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 의지로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장녀도 귀속지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갔다가 8번에 여기네. 막내 아들도 똑같은 의미로 막내 아들도 내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요거 4개만 딱 귀속지위고 1, 2, 5, 8만 귀속지위고 나머지가 쭉 성취지. 괜찮죠? 10분 남아서 진도를